오늘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자산과 진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 금융보호 계획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돈 진짜 안전한가? 은행에 넣어둔 내 돈부터 내가 투자한 상품들까지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불안감이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최근에 홍콩 ELS 사태처럼 막 복잡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 본 분들 많았잖아요. 또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금융사들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진짜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융당국이 드디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파수꾼이죠. 바로 금융감독원이 2026년까지 금융환경을 어떻게 확 바꾸겠다 이런 약속을 내놓은 겁니다. 이 계획의 뼈대는 크게 5가지예요. 쇄신, 신뢰, 안정, 상생, 미래.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감독기관 스스로 혁신하고 쇄신, 금융 시스템은 튼튼하게 지키고 안정, 또 소비자와의 깨진 믿음을 다시 쌓고 신뢰,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상생,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도 잘 대비하겠다, 미래, 뭐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만한 핵심 전략 3가지를 콕 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신뢰를 되찾기 위한 계획인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금융 소비자가 먼저다. 바로 이 원칙을 세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모든 금융 정책이나 감독의 최우선 순위가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금융 소비자의 이익과 보호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손실이 나고 민원이 빗발쳐야 움직이는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예 문제가 될 만한 씨앗을 사전에 싹둑 잘라버리는 예방 중심으로요. 비유하자면 병 걸리고 나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정기 검진으로 미리미리 병을 막는 거랑 똑같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좀 위험해 보이는 상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금감원이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특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들은 판매 과정을 훨씬 더 깐깐하게 점검합니다. 또 은행이 슬쩍 대출 조건을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거, 이것도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더 강해집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상생입니다. 이건 뭐랄까, 서민들을 진짜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법 사채나 사기꾼들과의 전면전 선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직접 잔인한 금융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5,338. 이게 작년 단 한 해 동안 불법 사금융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신고된 건수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뒤에는 정말 수많은 분들의 피눈물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입체적인 3단계 작전이 펼쳐집니다. 첫째, 예방. AI 기술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 광고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더 빨리 걸러내고요. 둘째, 구제.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을 더 늘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속. 금융감독원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일종의 금융범죄 수사대 같은 특별사법경찰팀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을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핵심 전략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바로 디지털 금융시대. 여기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볼까요? 우선 금융사들의 IT 시스템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 같은 사고를 막고요. 또 인공지능, AI가 대출 심사 같은 걸 할 때 우리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일종의 윤리 기준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 많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새로운 형태의 증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도대체 나한테
그리고 내 소중한 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지죠. 그래서 우리한테 실제로 뭐가 좋아지는 건데? 이 모든 계획이 착착 실행되면 우리 금융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은행 직원이 권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위험한 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일, 이게 줄어들 겁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막는 아주 촘촘한 방어망이 생기는 거고요. 셋째, 내 소중한 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하지 않고 좀 더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훨씬 더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됩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허둥지둥 수습하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 앞에 든든한 방패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금융보호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앞에 이전보다 훨씬 튼튼한 방패가 놓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이 새로운 안전장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우리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금융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